반갑습니다. 에메랄드 송영선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초대해 주신 서울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솔직히 아메 비즈니스를 한 지 10년 좀 넘어가요. 그래서 그 10년 넘는 세월 중에 어떤 세월이 있었냐, 이렇게 앞에 계시네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이분들의 설명을 듣고 꿈을 키우고 조금씩 해나간 결과입니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울컥하네요. 네. 이거 떨려가지고 어디를 눌러야 될지 위아래로 누르면 되는 거죠. 밑에 거요? 아래. 저의 그 이야기는 그 평범한 저의 이야기예요. 별로 새로울 것, 그러니까 제가 특별할 건 전혀 없어요. 정말 평범한데 단지 남편분이 좀 특별하시죠.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셔서 저도 그 신학을 했거든요. 네,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저는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 우리 남편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평범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아메이를 만나서 제가 점점점 대단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평범했던 사람이 점점 대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까 이도경 리더님의 가치협이 좀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그런데 제 얘기는 조금 촌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한 아메이가 바로 헝그리 아메이거든요. 헝그리 아메이고, 두 번째는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사모이다 보니 약간 종교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런 사람들도 아메이 하는구나, 다양하구나, 이 정도만 좀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 들으시고 또 이제 신앙의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분이 계시죠? 네,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첫 번째가 아픈 아들을 낫게 해주고 싶었던 엄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그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가난이라는 바닥을 쳤는데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뭐 건물을 얻어서 내지는 뭐 건물을 져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그 집 거실이 저희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싶고 좀 나아지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그런 그냥 평범한 엄마의 얘기예요. 예, 이렇고요. 얘가 우리 아들 4살 때 찍은 건데 지금 19살입니다. 고3이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뻤던 아이가 절 닮아서 정말 잘생겼거든요. 이렇게 많이 아팠던 아이가 아토피라는 그런 심한 아토피, 그냥 아토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다 같이 약을 사서 먹고 죽자, 이 정도로 못 살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한 가족을 정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의 아토피였었어요. 제가 그때 다 늙었거든요. 이 아이 키우면서. 이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잠이 너무 깊게 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을 묶고, 아기가 어릴 때는 손을 묶고 이렇게 잤을 때 아기가 긁으려고 손을 이렇게 딱 들면 저도 같이 깨서 이렇게 처치가 가능한데 이 아이가 좀 크니까 제가 깊이 잠든 사이에 묶었던 손을 풀고 자기가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깨우면 이미 혈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매일 이불 빨래를 했었고요. 그 긁고 난 다음에 또 상처가 그 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물이 그렇게 나와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전신 아토피였는데 진물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네트워크에 판매되는 제품 그냥 민간요법 다 해본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다 해봤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안 쓴 제품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아미였었어요. 이상하게 아미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미만 딱 빼놓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16개월에 발병을 했는데
제가 이 아이가 시작할 때 이 아메이를 제품 쓰기 시작할 때가 7살이었거든요. 제가 징하게 진짜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메이 제품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막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메이 공부를 하기 전서부터 영양소 공부, 화학 기교 뭐 이런 거 했는데 공부를 막 하는데 아메이 빼고 아메이 빼고 근데 어떻게 아메이 제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전에 그 노란 뚜껑의 GNH 로션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팅 로션이라고 파란 뚜껑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꿀 알러지가 있어요. 그 GNH 계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드레이팅은 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3시간이나 잠을 자는 거예요. 어머나. 네, 목욕을 시켰는데 애가 안 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된 게 우리 유산균이 아토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어머 딱 안 났더니 아메 유산균 옛날 인데스티 플로라 기억나시죠? 그 초록색 이게 길쭉한 거 그걸 먹는데 애가 낫는 거예요.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싶어서 그때부터 아메 제품을 열심히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랑구실합니다. 얘가 학교도 못 다녔었고요. 아파서 이랬는데 지금은 사랑구실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됐고요. 하루는 그 하이드레이팅 로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6만 원 이상 안 되면 택배비가 붙는데 저거 택배비 3,500원도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손잡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우리 집 문 앞에 아메 명함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계기로 저희 스폰서님이 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우리 아들, 그 다음에 힘들게 굉장히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개척해라는 그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집 거실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교회 개척 사진을 이렇게 보고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이 사진 했는데 12년 저기 보이시죠? 예, 12년. 예,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은 저희 대학원 때 영어를 성교학을 강의해 주셨던 순수 캐나다인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 예, 저희 목사님이 영어로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힘들게 시작한 목회가 저희 이제 스토리의 또 2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거실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 성도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수입원은 뭐냐면 바로 성도님들의 헌금이에요. 네. 근데 헌금이 안 들어져. 그래서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제 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목사님도 그 전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받은 퇴직금하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거 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점점점 이제 통장에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저기 치료를 해야 되지 먹을 거는 없지. 그래서 정말 힘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마침내 저희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되는 건 다 팔았어요. 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번쩍거리는 것들, 그죠? 애들 돌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돌잔치일 때 그 금반지를 받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예. 왜 돌잔치 때 애들 왜 금반지를 주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차근차근 팔았어요. 그래서 한 달 살고 팔아서 한 달 살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뭐 생명보험도 해약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발부종을 치면서 살고 아이는 아프고 돈은 없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넥타이 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편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넥타이 핀 사건 막 이제 팔 것 없을까 해가지고 장롱을 막 뒤지고 있는데 장롱 속에 되게 예쁘게 그 되어 있는 케이스에 넥타이 핀이 있는 거예요. 아이씨, 이 남자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거를 들고 어디 갔대요? 우리 동네 보화당을 갔습니다. 보화당 가서 팍 내밀면서 이거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고 막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보는 거 보시더니 뚜껑을 탁 닫으면서 이거 값을 매겨줄 수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넥타이핀 케이스를 그게 약간 네이비색 짙은 네이비색이거든요. 베르도
벨벳, 벨벳. 벨벳 그 커버로 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다 상상이 가시죠. 죄송해요. 제가 찌질한 아메이라고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오면서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뭐 한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그러면서 그 쪽팔림이 제일 컸었어요. 정말 쪽팔렸어요. 지금도 그 가게가 아직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 사장님 눈을 못 맞춰요. 그래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쯤에 복숭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딱복 물복 아세요? 네. 물컹한 복숭아는 물복, 딱딱한 복숭아는 딱복이거든요. 왜 우리 부먹 찍먹 이렇게 막 논쟁 나잖아요. 그것처럼 딱복 물복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물컹한 복숭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엄마가 복숭아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딱딱딱 긁었어요. 정말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500원짜리도 긁어서 아이 손을 잡고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갑니다. 9,800원 들고요. 9,800원 들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러 갔는데 복숭아 이게 물컹 복숭아 이게 두 개 큰 거 들고 4,800원인 거예요. 5,800원이요. 5,800원이었대요. 그거를 사들고 그다음에 콩나물 사들고 그다음에 두부 사들고 아이 손을 잡고 막 왔어요. 막 오는데 우리 동네 집에 가려면 이렇게 사거리 녹십 짧고 사거리가 있는데 그게 안에 서가지고 넥타이핀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아이가 먹고 싶은 복숭아 겨우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됐죠.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 새끼한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사들고 그 사거리에 서서 저는 결단을 합니다. 뭐든지 해야 되겠다. 뭐든지 해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남편이 목사님께서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르치면서 점점점 맥에 빠져 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하루 너무너무 속상하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있는데 걔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학원비 줘야지 선생님 월급 받으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잘해야 돼요. 이러더래요 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참 우리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애들한테. 그쵸? 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다.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돈을 벌겠다 생각했는데 저한테 4가지 일이 오게 됩니다. 뭐가 오냐면요. 보험을 같이 하자. 영민이 엄마 잘할 것 같아. 보험하자. 두 번째 빨간펜 선생님. 영민이 엄마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되게 똑똑하거든요. 저를 닮아서 잘생기고 저를 닮아서 똑똑하고 우리 남편은 뭐 닮았나? 농담이에요. 그래서 너무 애가 똑똑하니까 영민이 엄마가 잘 가르칠 것 같으니까 빨간펜 선생님을 해보자 라고 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회사로 복귀해. 그러지 말고 영선씨 그러지 말고 회사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쯤에 또 우리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를 이제 제품을 들고 오셨잖아요. 아까 하이들 들어오셔. 저한테 계속 아메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시고 그 상위 스폰서님이신 스폰서님을 데리고 오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4가지 일을 찬찬히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29살 때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이었었어요. 저에게 참 복이었었어요. 이 책을 29살 때 읽게 된 것이 너무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집이 거제도인데요. 중학교 때 거제도에서 우리 언니들이 그 대학이면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 올라가는데 저 혼자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거제도에 두고 저는 전학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와서 제가 왜 전학을 왔느냐면요. 서울에 가야지 성공할 수 있고 서울에 가야지 뭔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시골에서 살면 제가 찌질해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살 때 제가 결단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그 대기업 엘모 그룹의 대기업으로 그룹 공채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도 잘 사는 끼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이제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홍보팀에서 어떤 과장님께서 이 책 한번 읽어봐, 영선 씨 이 책 한번 읽어봐. 이 빨간색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빨간 커버였었거든요. 이 책을 저한테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조금이나마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그래야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신화가 거짓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 자산 수입, 돈자의 나을 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말? 돈자의 나을 산, 돈을 낳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이 아메이가 바로 그런 시스템인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일 중에 뭘 선택을 했을까요? 아메이. 제가 이렇게 번개 표시로 만들어낸 이유가 제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런 일이 그 일이 바로 아메이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아메이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메이를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은 없었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이 100만 원이 평생 나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속이 된다는 거면 저는 그걸 꽂혀서 했었거든요. 그게 꽂혀서 했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가난을 그냥 상속해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가장 쉬운 게 가난의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없을 텐데 내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겠지만 내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저 예쁘기는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키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제가 키가. 뭘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을 했는데 아메이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요. 저는 150만 원 벌고 싶어 아메이를 시작을 합니다. 150만 원 벌고 싶어서 아메이를 시작. 15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집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 그거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어린이집에 보육비 계산하러 가면 옛날에 아이사랑 카드 있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차상이라고 뭐예요? 니네들 가난하니까 니네들 아이들 나라에서 보조해줄게 그런 뜻이잖아요. 저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하대요. 그거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저는 너무 상했어요. 기초생활수급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나는 했는데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벌기 시작을 하면 아메이를 결단을 합니다. 스포츠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니 미팅장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장을 나가서 아메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서너 번 나가니까 제품 설명도 가능하고요. 서너 번은 아니고 한 서너 달 다니니까 제품 설명하고 STP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미팅에 왜 안 나오시냐고. 스폰서님 저 설명 다 할 줄 알아요. 저 이제 열심히 소비자 만들게요. 이러면서 안 나갔어요. 그날 스폰서님하고 웃으면서 그날 오후에 업라인 스폰서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또 탱커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그때는 9코어였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미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팅은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계속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아메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2년 반 만에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제 꿈이 제가 평범했기 때문에 제 꿈도 작았어요. 150만 원만 벌고 나는 할 거 다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족여행 가게 코타키나발루거든요. 2013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첫 해 연말 보너스를 1,000 얼마를 받게 된 거예요. 1,060만 원인가 그 정도 받게 됐는데 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아메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 딱딱하고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이지만 1000만 PB를 하시면 그때는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앞에 계시는 리더님들이 막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파운더스 PT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되면 가슴이 뛰는데 막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제가 직진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4월 1일고 제가 에메랄드인데요. 아들한테 이제 그 스피치를 시켰어요. 엄마의 그 에메랄드 그 드림라이트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러더니 우리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요. 일방통행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우턴 빠꾸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아멘을 했어요. 예, 어떻게 깨요? 예, 엄청나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1000만 PB는 우리 집 생활비이기 때문에 단 10만 PB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죽기 살기로. 예. 두 번째 그때 다 늙었어요 제가. 지금은 회충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0만 원을 벌고 싶어서 아메일 비즈니스 시작을 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 리더님들의 스피치 듣고요. CLC 같이 듣고요. 막 EDCM 지금 없어졌지만 EDCM 기획 아시죠? 들으면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아메이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생계형입니다. 네. 추가 수입 아닙니다. 추가 수입이라는 생각하는 순간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그 빌더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빌더 도전하시는 분 계시죠?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빌더를 성취를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요? 뭐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되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1000만 PB를 하지 않으면요, 애 어린이집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이걸 쓸 수가 없는 집이었었어요. 헝그리 아멘 진짜 맞죠? 목사님인데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차는 뭘로 가죠? 우리 차 뭘로 갈까요? 예, 휘발유로 갑니다. 성령의 뭐 기름이나 주의 은혜나 이런 걸로 안 가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답을 찍어주지 않아요. 얘도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우리 집 가스도 돈으로 연결되고요. 저희가 아까 바닥을 쳤는데 너무 떨려서 못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이 가스도 끊겼었어요. 가스는 언제 끊겨야지 드라마틱해요? 무슨 계절에? 겨울에. 맞아요. 겨울에 끊겨요. 그래서 저는 가스 이렇게 보면 귀뚜라미 밑에 보면 그 에러 사인 뜨잖아요. 트라우마 있어요. 네. 얼마나 하루 냉장고 문이 열었는데 냉장고가 꺼져 있어. 왜 그러지? 그런 가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연결하는데 저는 아메이가 생계형입니다. 뭐든 뭐 말이 필요해요. 그죠? 추가 수입 좋아요. 근데 저는 추가 수입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15%를 도전했는데 12%를 해도 내 생활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요 핀을 성취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초이스 사본다? 안 돼.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살 수 있는 거는 세제 종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전에도 세제는 써왔으니까. 근데 더블 X를 사 먹으려면 남편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주 아메이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에메랄드니까 새 렉에서 1000만 PB가 뜨겠죠? 안 뜨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합니다. 전화를 돌려서 토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PB 채우려면 돌아다니는 게 편해요? 전화하는 게 편해요? 전화하는 게 편해요. 예. 에메랄드 정도 되면 그래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제 전화하면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토할 만큼 전화를 합니다. 토할 만큼 카톡을 보내고요. 토할 만큼 합니다. 예.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이거 말고도 딴 거 해볼까? 하는 순간 아메이가 몰입, 집중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온전히 아메이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 늘 아메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된 만큼 우리 파트너사님들도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헌전히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메시암을 시작을 했을 때 딱 10년만 해보자. 10년 해보고 그 결과로 다시 10년을 결정을 하자 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근데 좀 제 성격은 좀 한번 결정하면 진득하게 하는 건 있어요. 힘들어도 어렵고 해도 그냥 진득하게 그냥 우리 아들이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했죠. 예. 옆으로 빠져나가는 걸 잘 몰라요. 예. 운전할 때도 그러거든요. 10년만 해보자. 10년만 해보자. 근데 10년을 했더니 저는 코로나 기간 때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 결과가 괜찮아서 앞으로 10년 더 해보자. 그러면 제가 A70에 여기 앞에 계신 리더님들하고 같은 비행기로 라스베가스 가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박수를 받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구가 치열해도 괜찮아. 내가 얼만큼 치열하게 살았지? 20대, 30대, 40대 내가 얼만큼 그 치열함으로 살았지? 구간을 돌아봤더니 아메를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단이 그런 수단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아메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의 가난이라는 바닥을 치면서부터 그때 치열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저는 우리 친정이 약간 잘 살아요. 부유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열해지자. 한 구간 치열해도 괜찮아. 그게 60대든 70대든 괜찮아. 치열해도 안 죽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저받고 오면 막 힘들잖아요. 그거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요. 안 죽어. 거절받아도 안 죽어. 자존심 상해도 안 죽고 아쉬운 소리 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거 하다 보면 에메랄드 될 거야. 저는 에메랄드 피만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에메랄드는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탐대실 하지 말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그런 비즈니스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손해 많이 봅니다. 시간적 손해, 감정적 손해, 때로는 돈도 손해봐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소비자들 그런 소비자들 있죠. 내 계산이 맞는데 제가 제품값 잘 알겠어요? 소비자가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손해봐요. 그냥 봐요. 그러니까 밥 살 일이 있으면 그냥 제가 삽니다. 소탐대실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작은 PB 탐하다가 사람을 잃느니 내가 1차 근데 저는 아까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계형인데 저의 10만 PB는 내 파트너 12% 파트너 10만 PB하고 차원이 다른 10만 PB죠. 그죠? 계산되시죠? 응. 제 10만 PB는 12%의 10만 PB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 10만 PB 예, 탐하지 않습니다. 다 각 내구마다 각 내구마다. 응. 그래서 제가 PB가 곧 리더십이야 이래요. 제가 PB가 리더십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PB를 탐할 핀이라 PB가 굉장히 급한 핀이라 예,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파트너에게 잘 가르쳐주자. 파트너에게 잘 가르쳐주자. 제대로 가르쳐주자. 예, 그 다음에 돈 되게 하자. 돈 되게 하자. 돈 되게끔 해주는 게 그래서 파트너에게 PB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계형이기 때문입니다. PB가 안 뜨면 그 달에 가스비를 못 내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돈 되게 하자. 이번에 우리 클렌징 디바이스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진짜 좋으시죠? 네. 그거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1초에 35만 5천 번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파트너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스폰서님 이거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요. 저는 이제 모든 제품마다 한마디가 있어요. 여기 오셨으니까 한마디 가르쳐 드려야죠. 클렌징 디바이스 쓰기 전에는 세수 안 하고 다닌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막 사고 싶으시죠? 오늘 여기 가서 사고 가세요. 클렌징 디바이스 안 쓰시면요 세수 안 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클렌징 디바이스 다 쓰셨죠? 세수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안 하셨으면 세수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칼맥디를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뼈에 드는 보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을 하루 한 달, 두 달 들어요? 보험을 한 달, 두 달 들어요? 보통 20년 들죠? 그것처럼 그렇게 먹어. 뼈에 드는 보험이야.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제가 굉장히 40대로 보이지만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에 맞닥뜨리게 되냐면요. 갱년기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열심히 먹어야 되죠. 여자가 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요, 이 여성은 10년간의 뼈를 아이한테 준다는 그런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갱년기 오면 더 그렇죠. 그런데 갱년기 오면 먹어야지 하면 솔직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특히 저희 파트너 중에는요 애국자들이 많아요. 애 셋인 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아들만 셋이야. 반드시 아메해야 되죠.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 반드시 아메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딸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세요? 반드시 아메하세요. 아들들 우리를 안 돌봐주거든요. 반드시 아메하세요. 아들 셋 낳으셨으니까 30년간의 칼슘을 아이들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칼맥디를 열심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뼈에 든 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은요 세련되게 뭐 제품 설명을 못하지만 한마디 해는 한마디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족족히 PB가 떠요. PB가 뜨면 제가 기쁠까요? 파트너가 기쁠까요? 파트너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된 친구가 빌더가 되고 빌더가 그렇게 멀어 보이는 1000만 PB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또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또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요. 저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오래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150만 원 위에는 별로 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파운더스 PT에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 기간에 제가 해외여행을 아베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3번이나 갔다 와요. 미쳤지. 피넛 안 하고.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행복했는데 파운더스 플래티 2년차, 3년차 넘어가니까 약간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크고 제가 나이가 먹고 또 파트너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갑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파트너들을 향한 눈이 뭐였냐면요. 나는 2년 반 만에 파운더스 PT를 갔는데 니네들은 뭐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니네들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판단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파트너들 엄청 많이 잃었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 내가 가르칠 거 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이러면서 파트너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품 공부, STP 할 때 어떻게 STP를 해야 되고 STP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정말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돈 얘기였었어요. 돈 이야기. 642 플랜이었었어요. 642 플랜에 뚜껑이 날아갈 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홈미팅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파운더스 9%, 파운더스 12% 저한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아메이만 오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아메이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진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투잡으로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밤에 이제 만나서 홈미팅을 하게 되면 스폰서님 저 회사에서 저 일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지. 그러니까 안 잘랐겠지. 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아메이 앞에서 왜 이렇게 찌질이 같아요? 파운더스 9%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제가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5년차, 6년차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 가르칠 거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STP할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냐? 젠가 게임 아시죠? 젠가 게임. 젠가 이렇게 블럭 쌓이면서 올라가면서 블럭 하나를 빼면서 무너지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젠가 게임을 얘기를 하면서
자 봐봐봐. 저희 파운더스 플래티넘 파트너도 지금 한 8년 된 파트너가 있어요. 저처럼. 근데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몇 년을 했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아메에서 들어오는 캐시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메 캐시백은 어떤 거냐면 평생 나오는 거고 매달 나오는 거고 상속되는 돈이잖아. 이거는 자산이잖아. 10만 원이 나와도 자산이고 100만 원이 나와도 자산인데 이 자산의 가치로 한번 바라보자 이 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스마트 오더 있지? 네. 장수 있지? 네. 자 봐봐봐. 너의 설명을 듣고 너 이렇게 안 해 그냥 편의점으로 사장님의 생각 리더님의 그 설명을 듣고 세상에 20만 원짜리 멘즈팩을 내린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그렇게 뻑치게 설명을 해요? 아니잖아요. 먹으면 좋아. 뭐가 들어가 있는데 더블엑스 오메가3 밀크시슬. 그런데 사잖아요. 니네 남편 안 힘들 거야. 이러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스마트 오더를 내려.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설명을 하고 9%가 됐든 12%가 됐든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캐시백이 1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10만 원이 그냥 나와요? 매달 나오죠. 평생 나오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왜 핀업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이라이트를 받는 그 사람만 대단해? 나도 대단하다고 12% 대단하다고. 아 그러네요 스폰서님. 그러면서 그 파트너들의 눈빛이 변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마음만 먹으면 아메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 밥 먹자. 마음 먹고 송아지 필요하면 내가 이스테이크 사줄게. 이러면서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요 파트너들이 이제 뭐 떠나가는 파트너 별로 없고요. 끈끈하고 왜? 본인들을 인정을 해주니까 15% 진짜 대단해. 나 에메랄드 사장님 때문에 갔잖아. 나 에메랄드 자기 때문에 갔잖아. 이렇게 하면요 사람은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인정을 해주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안부통 날리기 전에는요 파트너 절대로 저한테 안부통 안 날리거든요. 제가 그 MBTI ENTJ예요. 감정 따위 없는 사람이거든요. 감정 별로 없어요. 그냥 목표만 보고 와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파트너들 ISFP들 있잖아요. 감정 장아찌라고 제가 얘기해요. 감정 장아찌. 감정에 푹 즐겨가지고 아주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한다고 했잖아. 12% 한다고 했잖아. 15% 한다고 했잖아. 왜?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제가 같이 하기 전에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저밖에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아메이를 통해서 비로소 그래서 왜 사람이면 에메랄드 사람이면 에메랄드 된다? 그 얘기 있죠? 사람이면 에메랄드가 된다? 어차피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오면서 이제 의미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에메랄드 이정피는 사람 아니십니다. 사람 어떻게 될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메랄드 언어 중에 정말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되게 하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네, 자존심. 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도 자존심이 되게 셌더랬어요. 네, 자존심뿐만 아니라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소심한 성격. 그 다음에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성도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사모인 지 6개월 뒤에 알아요.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에 아주 주부도 잘 나눠주고 전도지도 잘 나눠주는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모님 줄 알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성격인데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정상수 리더님께서 여기 게스트 스피치 의뢰를 하시고 난 이후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부은 상태거든요. 잠을 못 자서. 원래는 좀 슬림한. 근데 자존심이 저한테 엄청난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에 저 친구들한테도 아메 한다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데 지금은 꺼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서울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른 그룹의 또 친구의 맘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 이거 하는 제가 너무너무 넘기 힘들었던 벽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하고 싶고요. 지중해 크루즈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헝그리 아메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짧은 스토리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소심하게 여기 쓰여 있죠. 여기 God bless your business. 우리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제가 축복을 빌어드리고 그럼 어디서 만나요? 삿포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